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예전 같지 않네라고 느끼는 순간, 어떤 순간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자꾸 무릎이 시큰시큰하지? 걸을 때 뭔가 자꾸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네? 이런 느낌 드시죠? 수명은 이미 100세 시대라는데 자유롭게 걸어 다니지 못하면 그 수명 100세가 다 무슨 소용일까요? 우리 몸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 이 무릎 관절을 100세까지 튼튼하게 쓰는 방법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의 가이드를 받아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문규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동해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문규필입니다. 네, 워낙 환자가 많으셔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무릎에 가장 많이 생긴다는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퇴행성 관절염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네. 관절 내에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골이 닳아서 생긴다. 예. 네. 연골이 많이 닳게 되면 결국 이제 점점 뼈가 노출이 되면서 어. 통증은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흔히 선생님 그 주변에 보면 그 어머님들 무릎에 물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염증 때문에 물이 찬 거고, 예. 요 물을 좀 이렇게 주사기로 빼주시면 조금 편해하시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일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저희가 그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요거 제일 위에 있는 그 파란 부분이 저게 조금 두껍게 형성이 돼 있다가 점점 저게 닳아서 사라지고 안에 있는 뼈가 드러날 정도가 되면 나중에는 아래 위로 뼈끼리 부딪힐 때가 되면 굉장히 많이 아파하신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 연골은 원래 이제 신경이 없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통증을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이 뼈는 엄청나게 예민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연골이 다 벗겨지고 뼈가 노출이 돼서 뼈끼리 부딪히게 되면 그때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파하시고 절룩절룩 저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게 신발 밑창 같은 거라서 막 이렇게 닳아서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까지는 잘 모를 수 있다. 그런데 닿고 나면 정말로 많이 아프고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많이 닳을 때까지 우리가 모르고 지냈을 가능성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초기 증상만 간단하게 있을 경우에는 그냥 뭐 괜찮겠지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그게 반복되다가 점점점 심해지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병을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심하게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선생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릎 연골이 다를까? 그냥 생각하기에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때요, 선생님?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이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오래 쓸수록 연골이 닳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노화가 이제 제일 큰 원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비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도 무릎 연골에 하중이 많이 나가니까 관절염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외상들 자꾸 다치면서 그런 것들이 또 연골이 닳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연골을 다치는 경우는 선생님 어떤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좀 안 좋은 자세, 무리한 관절에 무리가 가는 자세에서 이제 또 미세하게 닳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반복되다 보면 결국 이제 점점 관절염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선생님 그 축구 선수들이 되게 뭐 무릎 관절이 안 좋다, 연골로 뭐 어떻고 수술 받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축구 같은 운동들이 그런 운동들인가요? 그렇죠. 축구 같은 그 구기 종목 중에서도 축구는 제일 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연골뿐만 아니고 뭐 반월상, 연골판, 뭐 십자인대 이런 것도 다쳐가지고 많이들 오십니다. 쪼그리 앉는 자세도 또 그렇게 안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제 무릎에 안 좋은 자세 같은 경우 이제 쪼그리 앉는 경우에 이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체중이 많이 실리는 그런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쪼그리 앉는 게 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단을 내려가거나 내리막 내려가는 자세에서도 아무래도 무릎의 하중이 그냥 평지 걸을 때보다는 한 3배에서 5배 정도는 많이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안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밭일 하시는 뭐 어머님들, 아주머님들 보면 쪼그려서 이렇게 계속 뭐 하시는 이게 무릎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고 또 이미 무릎이 아프신 상태에서는 계단 내려가는 게 굉장히
충격이 클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관절 내시경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모식도는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관절 내시경으로 보셔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사진을 보시면 이제 요거는 관절 내시경 사진으로 이제 연골을 찍은 건데요. 예. 정상 연골 같은 경우는 뽀얗게 하얀색으로 뼈를 균일하게 덮고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뼈가 이제 드러날 정도로 연골이 다 다른 경우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저 빨간색 부분이 이제 네. 뼈가 예. 드러나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사진만 봐도 아프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또 안 좋은 게 이렇게 한번 그 관절 연골이 닳고 나면 이건 뭐 시간 좀 지나고 쉬면 재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예.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 살이 찢어지든 뼈가 골절이 되든 아니면 인대, 힘줄 이런 것들은 다 자연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새살이 돋잖아요. 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연골은 특징적인 게 이제 혈관이 없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예. 자연 재생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껴 써야 될 것 같고 예. 초기에 빨리 발견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맞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들을 알아채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예. 관절염 초기에는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예. 등산을 한다든지 또 많이 걸은 다음에 무릎이 이제 좀 시큰거리고 아프네 이 정도 증상이 있는데 또 며칠 쉬면은 또 괜찮아지는 그래서 별거 아니겠지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보통 다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초기 증상입니다. 그게 초기 증상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진행되면은 환자분이 많이 호소하시는 게 예.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프다는 분들이 많고요. 어이구,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계단을 내려갈 때나 내리막 내려갈 때 예. 아니면 쪼그리고 앉을 때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무릎에 염증이 좀 심해지면서 예. 이제 아침에 좀 뻣뻣하다는 것도 이제 느끼게 되고요. 아침에 주로 뻣뻣하다고 아침에 느끼신다는 말이죠. 뻣뻣하고 그다음에 낮에 활동을 많이 한 경우에는 저녁에도 통증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기 관절염까지 이제 진행된 경우에는 네. 그때는 이제 걸을 때마다 평지를 걷는데도 이제 걸을 때마다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요. 못 걸으시겠네요, 그러면 아파서.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다음에 가만히 이제 염증이 심해진 경우에는 네. 이제 안에 이제 염증 자체가 심해서 막 붓고 물도 차고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점 내 다리가 점점 O자로 틀어진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원래 타고나길 O자가 아닌데 점점 O자로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원래 든다. 타고난 O자도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 이것도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로 가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점차 진행되면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계단 내려갈 때 불편함을 아까 많이 느낀다고 하셔서 예. 저 이런 분들 많이 뵀거든요. 예. 버스 타면 내리실 때 어머님들 유난히 한 칸 한 칸 되게 힘들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분들 퇴행성 관절염 있으신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평지 걷는 거에 비해서 이제 계단이나 오르막을 올라갈 때 네. 이제 체중이 한 3배 정도가 부하가 더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다음 계단을 내려가거나 내리막 내려갈 때는 한 5배까지도 체중 부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기운도 없고 이제 숨도 좀 차니까 그러실 수 있지만 진짜 예. 무릎이 아파서 그러실 수 예.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엑스레이를 쭉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예. 이렇게 내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 물론 선생님들께서 엑스레이만 보고 판단하시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엑스레이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관절염 단계를 나누는 게 이제 엑스레이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네. 엑스레이 찍었을 때 연골은 솔직히 엑스레이상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이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엑스레이 찍을 때는 서서 사진을 찍게 되고요. 그 뼈 사이의 간격을 가지고 연골이 얼마나 있을지를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네. 연골이 정상적으로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뼈 사이 간격이 넓을 수밖에 없고요. 그 사이에 연골이 건강하게 있으니까. 있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넓게 되는데 근데 저 사진 보시면은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가 되겠는데 네. 일단 저 경우에는 이제 뼈 사이의 간격이 조금 좁아드는 게 의심은 가는데 네. 확실하진 않은 경우가 1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단계가 되면은 뼈 사이 간격이 확실히 좁아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연골이 닳은 정도가 50% 미만으로 닳아가지고 그냥 약간 좁아진 정도라고 느끼게 되고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뼈라는 거는 이제 자극을 받았을 때 이제 예. 조금씩 자라나는 성질이 있는데 그걸 이제 골극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골극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2단계가 되겠고요.
3단계가 되면은 뼈 사이 간격이 이제 연골이 50% 이상 닳았을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뼈 사이 간격이 많이 좁아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3단계 오니까 이미 보니까 지금 안쪽이 닿기 시작하는 느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격은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연골 밑에 이제 뼈가 이제 엑스레이상으로 하얗게 보이는 골경화도 이제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3단계가 되겠고요. 이제 4단계는 이제 연골이 완전히 다른 경우. 엑스레이 보면 뼈끼리 완전히 붙어 있고 골격은 더 자라고 그다음 골경화도 더 심해지고 이제 변형도 이제 점점 심해지는 그 단계가 4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엑스레이만 봐도 이제 표가 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오셔서 이제 검사를 받으시고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라고 진단을 받으시면 이제 치료가 들어갈 텐데 뭐 바로 처음부터 약을 쓰시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활을 좀 바꾸셔야 되겠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들 상다수는 이제 적절한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평생 아니면은 오랜 시간 동안 일상생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절염 진단 받은 경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생활 습관 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중이 많은 경우에는 체중 조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갈 수밖에 없고 연골이 점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관절염 진행을 촉진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선생님. 체중 1kg만 늘어도 그 관절이 받는 건 한 5배 정도 더 받는 건다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제로 여자 같은 경우에 이제 체중 5kg 감량했을 때 그냥 다른 치료 안 하고도 통증이 이제 한 50%까지도 좋아진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우와, 정말 효과는 좋은데 가장 힘든 방법. 체중을 줄여야 된다. 체중 일단 줄여야 되고요.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리한 운동이나 너무 무리한 활동을 일단은 피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운동을 무리하게 많이 하다 보면은 연골이 조금씩 닳는 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도 나빠질 수 축구는 이제 끊어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무리한 운동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는 적절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또 시행할. 축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그거는 무리가 가는 운동이고요.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다리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그런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이제 관절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빨리 걷는 거 하고 빨리 걷는 거, 그다음에 실내 자전거, 그다음에 수영, 아쿠아로빅 등이 있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에 선생님 등산이 없습니다. 등산은 나쁜 운동일까요? 등산은 어떻게 하냐가 솔직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완만한 흙길만 걷는 경우에는 등산을 하더라도 크게 무릎에 무리가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등산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가파른 돌길도 막 오르고 기어 오르고 막 이런 게 별로 안 좋다. 그냥 가파른 길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무릎에 또 연골이 다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 완만한 흙길은 괜찮지만은 바닥이 중간에 돌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무릎이 꺾이게 됨으로써 그럴 때 또 연골이나 아니면 다른 구조물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산은 하여튼 완만한 흙길만 하시라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무릎이 성하시다면 이제 막 험한 등산도 괜찮겠지만 이미 무릎에 손상이 있으신 분이라면 완만한 길 등산 정도가 둘레길 정도 이렇게 걸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세도 선생님 되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쪼그려 앉는 거, 뭐 무릎 꿇는 거, 양반다리도 하지 마라. 맞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들 특징이 보면 뭐냐면 이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체중이 실리는 자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쪼그려 앉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 내려가거나 내리막 내려가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다리 같은 경우도 이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오래 있는 자세가 되게 보면은 연골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식당 가면 다 이제 의자로 이렇게 앉게 돼 있어서 옛날에는 이제 쪼그려 앉는 방식으로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자세, 뭐 운동 이런 거만 적당히 하시고 살 빼고 이런 것만 하셔도 이제 생활요법으로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로도 안 되면 이제 약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먹는 약도 있고 뭐 주사도 있던데 어떤 약들이 있나요? 일단 생활 습관 개선은 일단은 관절염 진단 때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약물 치료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관절약이라고 하면은 뭐 쏙 쓰리고 뭐 살찌고 뭐 이런 부작용들 이런 게 이제 우려해가지고 약을 끓여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 이제 무릎이 붓고 열감도 있고
굽혔다 폈다 힘들고 이런 물이 차기도 하는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네. 염증이 악화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약이 소염제가 되겠고요. 예.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없애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흔히 네. 알고 계시는 소염 진통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 네, 소염 진통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염증을 조절하는 데는 이 소염 진통제가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환자분들한테 이제 투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소염 진통제 이제 처방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건 아니냐 또 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속쓰리다던데 뭐 예. 붓는다던데 이 약 나 평생 못 먹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소염 진통제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염증을 조절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염증이 조절돼서 통증도 괜찮아지고 하면 약을 점점 줄이고 끊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부작용작은 좀 안전한 예. 진통제가 아닌 연골 보호제 성분들도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약들을 관절 때 적절히 사용하시면 네.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약들 나왔고 짧게 쓰신다고 하니까 그때만 딱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나는 관절염 약은 안 먹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약으로도 되는데 나 주사 맞았어요 하는 분들도 계신데 주사가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약물 주사로 이제 정상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이제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흔히 이제 연골 주사라고 하는 이제 히알루론산 주사를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콜라겐인 주사라든지 네. DNA 주사, 그다음 PRP 주사 등 여러 가지 주사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해서 환자분 증상에 맞는 주사 치료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주사가 종류가 많다 보니 맞으신 분들도 내가 뭘 맞았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요게 요런 효과입니다라는 걸 저희들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대표적인 게 히알루론산 주사입니다, 선생님. 예. 이 히알루론산 한마디로 이제 끈적끈적한 네. 액체를 무릎 사이에 넣으면은 네. 이게 이제 쿠션 역할을 해가지고 만약 예. 충격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게 액체가 이제 미끈미끈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마찰도 줄여주는 그런 네. 효과도 있겠고요. 예. 쉽게 말해서 우리 녹슨 기계 사이에 기름칠을 자주 할수록 기계의 마찰도 줄어들고 그렇죠. 기계가 잘 돌아가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윤활유 넣어주는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콜라겐 주사도 비슷한 건가요? 콜라겐 주사도 거의 뭐 그거는 이제 콜라겐 성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 예. 건데 그것도 기본적인 원리는 뭐 콜라겐 주사, DNA 주사 다 네. 완충 역할, 완충 이 주된 역할이 되겠고요. 예. 그냥 콜라겐들이 아무래도 이제 요 연골이라든지 이런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뭐 그런 뭐 효과도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 중요한 역할은 그냥 완충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구성 되겠습니다. 성분이 빠져 있을 테니 그 구성 성분을 채워 넣어주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름은 선생님 되게 그럴듯해 보입니다. DNA 주사. 예. 이거는 선생님 연어 정액에서 뽑은 거라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뭐 효과는 비슷합니다. 예. 그냥 완충 역할이고 미끈한 효과는 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주사들이 거의 예.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PRP 되겠습니다. 주사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예. 지금 쭉 말씀드린 요 주사들이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걸 제가 좀 들어보면 염증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긴 예. 한데 이것 자체가 들어간다고 해서 연골이 재생이 되는 건 아니네요. 예, 그런 뭐 예. 효과는 크게 기대 안 하고 예. 시행하는 것이 좋고요. 일부 뭐 소염 염증을 약간 줄여주는 효과라든지 네. 뭐 연골 재생 효과도 뭐 있다고는 하는데 예. 솔직히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보인다. 예. 그런데 또 최근에 이제 뉴스가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예. 요즘은 연골 재생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걸 노리는 그런 치료들도 있다라고 나와서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네.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과 아. 자가 연골세포 배양 이식술이 되겠습니다. 예.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아기들 낳으면 나오는 태반에 예, 있는 예, 제대혈에 보면은 줄기세포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들을 추출해서 배양해서 한마디로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 줄기세포를 연골 결손 부위에 이제 도포해주는 발라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그러면 아마 연골도 새살이 돋아날 것이다. 그렇죠. 그런 연골 효과. 재생을 유도를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자가 연골 세포 배양 이식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이제 갈비뼈에서 예. 연골을 채취를 합니다.
내 뼈에서 연골을 그래서 연골 뽑아내서 그렇죠. 예. 이건 연골 세포를 빼낸 다음에 그거를 연구소에 보내서 6주 동안 이제 배양을 하게 되고요. 키워서. 예. 예. 그래서 그 배양된 연골 세포를 이제 이식을 하는 방법이 예. 그러면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건강한 연골 세포가 자라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스스로 재생하지는 않을 거니까 네, 우리가 예. 어떻게든 밖에서 넣어줘서 새로 한번 길러내 보자라는 그런 원리. 맞습니다. 선생님 이거 써보셨을 거잖아요. 예. 비용이 굉장히 만만찮다고 제가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좀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예. 문제. 그게 굉장히 큰 단점이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도 제가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효과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렸던 두 시술이 이제 조금씩 차이는 나게 되는데요. 예.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경우는 이제 뼈에 미세하게 구멍을 여러 네. 개를 뚫고 예. 이제 미세천공술이랍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줄기세포 제품을 도포하는 것이 되겠는데 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정상적인 연골은 초자 연골이라는 연골인데 예. 그 연골보다는 이제 조금 안 좋은 연골인 섬유 연골이 재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예. 내구성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진다.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다시 또 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예. 연골 재생 효과도 조금은 그렇게 뭐 100%까지 기대할 수는 없고요. 제가 뭐 경험상으로 한 50에서 70% 정도 네. 연골 재생이 되는 되는 것으로 것 그래 같다. 보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자가 연골 세포 배양 이식술은 연골 재생 효과도 줄기 세포에 비해서는 조금 네. 더 좋은 것으로 그래 보고되고 있고 예. 섬유 연골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 연골인 초자 연골 비율이 높아가지고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재활 기간도 조금 더 짧은 장점이 있고요. 예. 단점으로는 이제 환자분의 갈비뼈에서 연골을 채취해야 된다는 요것도 또 수술을 일이네요, 그죠? 한 번 또 예. 수술 더 해야 되니까 이것도 문제고 이제 네. 비용이 조금 더 비싼 이런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런저런 부담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효과도 어떤 분들은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께서는 어떤 분에게 이 시술을 권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말기까지 관절염이 진행돼 가지고 연골이 이제 거의 다 벗겨진 분들에게 그런 분들도 오셔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예. 그런 분들은 솔직히 효과가 떨어져서 저는 그에 권유드리진 않고 예. 실제로 시행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대신에 그다음 이제 나이 제한도 특별하게 없지만은 네. 가능한 나이가 젊으실수록 연골 재생 능력이 더 좋기 때문에 결과도 네. 좋고요. 예.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나이가 비교적 젊은데 네. 연골이 국소적으로 완전히 심하게 푹 파인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법을 네.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처음 그림 보여드릴 때 이렇게 그 관절 연골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사이에 그 반월판 연골, 반월산 연골 맞나요? 반월산. 그것도 저희들이 보여드렸는데 예. 이 여기가 손상이 되는 분들도 꽤 많이 오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월상 연골판이 이제 뼈 사이에 있는 예. 고무처럼 몰랑몰랑한 조직이기 때문에 예. 딱딱한 뼈 사이에서 충격으로 이제 찢어져 가지고 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충격으로 반월상 연골이 찢어져요? 네. 그래서 젊은 나이, 뭐 20, 30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뭐 축구를 한다든지 운동을 뭐 하다가 심하게 다쳐가지고 예. 찢어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관절염이 좀 진행이 되신 이제 노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충격이 없이도 찢어진 경우가 제법 많이 있거든요. 왜요? 그냥 예. 노화 현상인 건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위 아래에 있는 연골 예. 이 이제 아무래도 닳아가지고 불규칙적에 예.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많기 예. 때문에 예. 그렇게 큰 충격이 안 가더라도 예. 찢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예. 실제로 그래서 진료 보다 보면은 네. 제일 많이 찢어져서 오는 케이스가 이제 우리 버스 계단 예, 오르내리다가 찢어졌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세 계단, 세 칸짜리 그거 오르내리시다가 그렇습니다. 그게 그때 이제 찢어. 턱이 높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많이 가서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신호등 바뀌는데 예. 그거 빨리 건너다가 너무 빨리 건다고 하다가 이제 또 다쳐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뭐 계단이나 뭐 빨리 걷기 이 정도 그냥 예. 큰 충격이 없이도 찢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 정도의 충격으로도 반월상 연골은 찢어질 수 있다. 예. 그 탁 찢어지면 예. 환자분들은 금방 알아채세요? 어때요? 일단은 통증이 심하게 오기 때문에 심하게. 네, 그리고 대부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다리가 안 펴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이게 이제 계시거든요. 어떻게 찢어지냐에 따라 틀리는데 예, 예. 찢어져가지고 이게 심하게 좀 어긋나 있는 경우에는 예. 무릎을 아예 뭐 굽혔다 폈다도 불편한 경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찢어지게 되면 그 찢어진 틈들이 네. 뼈 사이에서 자꾸 이제 끼이니까 네. 그것이 자극이 돼서 이제 통증을 걸을 때마다 계속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어요, 선생님. 예. 얘도 재생이 저절로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얘는 어떻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월상 연골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가 있을 때 가쪽에 한 3분의 1 정도는 혈관이 미세하게는 있어가지고 예. 그 부분이 이제 다친 경우에 이제 봉합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솔직히 젊은 나이에 그런 경우가 많고 예. 대부분의 이제 노령 환자분들은 중간 부위가 찢어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이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대부분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연골판을 네. 이전 상태로 돌릴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어요. 한번 찢어지면 봉합을 하더라도 중간 부위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수술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부분 절제술 잘라내고 매끈하게 다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절 내시경이 이제 나오네요. 예, 사실은 내시경이라는 수술 방법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반월상 연골판 찢어졌다고 무조건 뭐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일 네. 중요한 게 찢어진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찢어진 모양이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찢어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면 그 찢어진 틈들이 자꾸 연골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예. 일단 통증도 지속되고요. 나중에 관절염이 일단 점점 진행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차라리 잘라내고 매끈하게 만드는 수술을 꼭 해야 되고요. 근데 수평으로 찢어진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합니다. 그런 네. 경우는 근데 오히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보통 한 2달에서 3달 정도 지나면 환자분들이 거의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예. 경우는 수술을 굳이 하지 말고 예. 그냥 지켜보는 게 그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 좋으면 이제 관절 내시경 정도로 예. 가볍게 손만 보고도 해결될 수 있는 그 정도가 이제 반월상 연골의 손상이 되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이 이제 치료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생활요법도 바꾸고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뭐 줄기세포도 막 이렇게 해보고 관절 내시경도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이제 안 되면 관절 치환수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예. 생깁니다. 예. 그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이제 관절염이 이제 말기까지 진행돼서 연골이 다 닳게 되면 예. 결국 이제 뼈끼리 부딪히게 되는데요. 네. 연골은 신경이 없어가지고 통증을 못 느낍니다.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증상 없이 잘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뼈는 신경이 아주 발달돼서 우리 골절만 돼도 엄청난 통증을 아프잖아요. 느끼게 되듯이 네.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진행돼서 이제 뼈가 드러나게 되면은 뼈끼리 이제 부딪히는데 그때는 이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연골들도 자꾸 이제 마모가 되면서 그 다른 과루들이 자꾸 또 염증을 일으키게 돼서 염증 증상들이 계속 지속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인공 관절 수술은 한마디로 손상된 연골하고 뼈를 일부를 잘라내고 금속으로 된 인공 관절을 그 예. 뼈 사이에 끼워서 결국 뼈끼리 안 부딪히게 뼈끼리 부딪혀서 아픔을 없애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수술 중에 이제 뼈를 자르는 이제 두께나 각도 같은 것도 이제 조절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인대도 균형을 맞추고 교정을 해가지고 네. 다리가 옷자로 틀어진 것도 똑바르게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까지 진행이 되면 결국은 관절 치환수 말고는 방법이 없게 될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되네요. 그죠? 예. 그림도 지금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예. 그 관절 부위만 인공 관절을 넣어서 그죠? 예. 관절 연골도 바뀌고 반월상 연골도 이제 새로운 인공 제품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지금 넣어서 예. 저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술해 보신 분 중에 예. 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 오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몇 세까지 이 무릎 치환술을 수술을 해보셨어요, 선생님? 가장 연세 많으신 분. 무릎 같은 경우는 이제 85세 정도 네. 그까지 해봤고요. 예. 그 이상 분들은 일단 환자분들도 잘 안 하려고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지병 같은 것들도 걱정돼서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저희들이 지금 환자 한 분 케이스 사진이 있는데 무릎 치환술을 받으신 사진이 있는데 예. 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분은 이제 70세 환자분이셨고요. 70세.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무릎 관절염이 이제 점차 진행돼 가지고 나중에 그 다리를 절면서 오신 분입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에도 고관절에도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래도 잘 못 걸으시던 분인데 예. 오른쪽에 이제 저렇게 관절염이 진행이 돼가지고는 네. 이제 일상생활이 거의 뭐 불가능할 정도로 오셨고. 선생님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다리가 휘어져 있으세요. 예, 오른쪽에 맞습니다. 보면 예. 원래 저렇게 예. 된 상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분보다 더 심한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점점 이제 안쪽 관절염이 오다 보면 이제 네. 안쪽이 닳고 바깥쪽은 또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점점 다리가 O자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 이게 심해지면은 거의 뭐 어기적 예. 거의 뭐 개 다리 모양으로 거의 굽힌 상태에서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분은 그래서 수술을 받으신 거죠? 수술해가지고 똑바르게 무릎도 교정을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잘 걷고 다니시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다리 형태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딱 일자 다리가 됐어요. 본인도 되게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 그죠. 그 전까지는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보면 이제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걸음걸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 이야기 들으시면 정말 기분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바지도 일부러 헐렁한 것만 계속 입으시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모양도 좋아지고 걷는 것도 좋아지고 정말 다행인데 이것도 여쭤봐야 됩니다. 그 건강식품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무릎 관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뭐 옛날에 뭐 콘드로이친 뭐 되게 많았는데 선생님은 이런 거 별로 안 권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흔히들 이제 약국이나 뭐 홈쇼핑 이런 데 보면은 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엄청나게 광고도 많이 하고 이제 많이 드시는데 이제 그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영양제들은 건강 보조 식품이지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품으로 분류가 돼 있다는 것은 약과는 달리 이제 효과가 검증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뼈를 우리 튼튼하게 하려고 칼슘이 많은 뭐 우유나 뭐 멸치 이런 것도 많이 드시는 그 정도 이제 효과만 기대하고 드시는 것이 좋고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건강 보조 식품을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이유는 효과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관절염이 있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는 또 그렇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을 먹자니 또 부작용 걱정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약을 좀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고 건강 보조 식품으로 많이 가시는데 요즘은 이제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연골 보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검증된 약을 드시는 게 건강 보조 식품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잡았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검증된 약품이 있다. 뭐 그런 거는 선생님께서 처방하시는 약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허브 제품이라 해가지고 우리 한방 성분들을 조합해서 만든 그런 약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보카도 열매로 만든 그런 액으로 이제 만든 그런 이제 연구 보제도 있고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진통소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부작용은 없지만 효과도 바로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관절염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좋은 얘기들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지금도 무릎 관절이 조금 이렇게 시큰시큰 아프신 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면서 내가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자, 이분들에게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다른 연골은 재생이 안 되므로 퇴행성 관절염은 한마디로 완치는 불가능한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점차 진행되는 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100세 시대가 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평생 사는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이제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통증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으시고 초기 관절염 때부터 이제 관리를 적절하게 해서 중기, 말기로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지 수술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빠른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관절염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중한 무릎 관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오늘 나오셔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문규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이 들면 뭐 다 그런 거지가 아니라 무릎이 보내는 신호들 예민하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